세 번째 키워드는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청약을 받으면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박사님, 지금 전월세 금지법을 두고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예, 유럽의 속담 중에 경제가 언제 자라느냐, 경제는 언제 성장할까, 이게 대한 어떤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가 잠을 잘 때 경제는 성장한다. 좀 네. 역설적인 얘기기는 한데요. 자, 전월세 금지법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정부의 섣부른 규제가 혹시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어저께 이제 확정된 이 관련 법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뭐 서울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지방도 도심은 분양가 상한제를 다 적용받죠. 그 지역에서는 최소 2년, 앞으로 최대 5년까지는 일체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본인이 직접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가주택에 직접 살자라는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그 집에 살아라는 이런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지어 이번에는 이 2년 내지 5년을 살지 않으면 집을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때릴 수 있는 초강력 법규거든요. 네. 결국 자기 집에 살면 전세나 월세를 주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지역은 전세, 월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많고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그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를 주지 마라. 그러면 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안타까운데요. 물론 정부가 이번에 전월세 금지법을 만든 것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 광풍을 좀 잠재워 보겠다 이런 것이죠.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주변 시세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첨만 되면 로또가 돼서 대박이 나오니까 지금 전체 분양 아파트의 경쟁자가 폭증하고 경쟁률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청약을 광풍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의의 뜻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것이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서민들의 주택 기회 공급의 차단, 이른바 사다리 제거에 한 몫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돼요. 지금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 종래에는 그것이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당히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서울 지역에서는 웬만한 곳에서는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네. 현찰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집을 일단 사놓고 몇 년간 정도는 전세를 줘서 돈을 좀 더 마련해서 내 집을 마련해가는 이런 주거 마련의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전월세 금지법에다가 5년 분양받자마자 5년을 무조건 살아야 된다면 현찰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분양도 받지 말라라는 이런 어떤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 국토부의 업무보고,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급 물량을 좀 획기적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늘려달라고 변창흠 장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사 대책에서 83만 6천 가구를 늘리겠다고 말만 해놓고 어디에 구체적으로 늘릴 것인지 아직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상상 임신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을 촉진하자는 이런 얘기를 국토부에서 좀 더 실감 있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